번씩 해외를 연결합니다. 여기는 식량 위기 현장입니다. 국가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과 함께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농업 기술을 전해주는 식량 위기 해결사들 직접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전 기후 퀴즈에 나온 이 나라에서 식량 위기 해법을 찾는 분입니다. 농촌진흥청 코피아 센터의 김종대 소장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대입니다. 네. 소장님 계신 곳이 오늘 기후 퀴즈 정답인데요. 먼저 퀴즈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이 나라는 세계적인 마라톤 강국입니다. 국토 대부분이 해발 1000m가 넘는 고원지대에 있는데요. 이곳에 사는 국민들의 폐활량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맨발로 마라톤 세계 최고 기록을 깬 아베베 선수의 조국. 인구는 1억 2,900만 명.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1번 에티오피아, 2번 아르헨티나. 정답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1번 에티오피아가 되겠습니다. 네, 에티오피아. 저희 에티오피아 하면 딱 커피가 생각나는데요. 여기는 네. 워낙 높은 고원지대니까 날씨도 선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더운 아프리카가 아니라는 말도 있던데요. 정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곳은 최초의 인류 화석인 루시의 할머니 화석이 발견돼 전시되어 있고, 이집트만큼 오랜 역사와 고유의 문자를 가진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에티오피아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입니다. 이곳은 백두산보다 약간 낮고 한라산보다 좀 높은 해발 2,300m 정도가 되겠고, 와, 제가 주말이면 산책하는 네. 네, 제가 주말에 산책하는 시내에 있는 공원은 3,000m가 넘으니 백두산보다 높은 곳을 거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중엔 도착 후 고산증 겪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면서 일부 몇 분은 거주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정착하신 한국 교민 한 분은 이곳의 날씨가 너무 신선하고 좋아서 이곳을 정착지로 삼고 10년을 지낸다고 할 정도로 쾌청한 곳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우리와 다르게 지금은 2016년이고 올해는 새해가 9월 11일, 우리나라 달력으로 9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이때 처음이라는 뜻의 아데와 꽃이라는 뜻의 아바바를 합쳐서 새로 피는 꽃이라는 이름인 아데 아바바라는 꽃이 피는데 이 꽃이 에티오피아의 국화가 되겠습니다. 수도 이름이 아디스아바바도 새로운이라는 뜻을 가진 아디스와 함께 새로운 꽃을 말하는 것으로 농민들은 들에 핀 이 노란 꽃을 보면서 농민들은 수확이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추ақ 준비를 합니다. 소우기가 지나긴 하지만 이때부터 화창한 날씨와 수확의 풍요로움을 즐기면서 지내는 시간이 된다고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9월 11일이 그러니까 새해 첫날이네요. 아하. 네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 우리도 백두산보다 약간 낮고 한라산보다 약간 높은 데 가면은 선선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에티오피아 날씨가 정말 재밌습니다, 말씀이.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에티오피아에선 하루에 아침은 봄, 점심은 여름, 오후는 가을, 밤이면 겨울이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이게 맞나요, 소장님?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맞는 말로 들립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길거리 사람들은 두꺼운 파카 입은 사람부터 반팔 입은 사람까지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곳에 그 소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에티오피아에서 한 5월 달에부터 8월까지 아디스아바바의 약 3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서 3개월간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고도는 아디스아바바보다 300m 조금 높은 지역이었는데요. 아침에 아디스아바바 출장을 오면은 아침엔 두툼한 파카를 입어야 하고 춥다가 중간 저지대를 지나면 차 속은 따뜻함을 지나 찜통을 변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한 가지씩 옷을 벗어야 하고 아디스아바바로 다시금 가벼운 옷차림으로 일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거 돌아갈 때는 반대로 옷 하나씩 입고 숙소에 도착하면 추워서 숙소에는 벽난로에 불을 떼고 몸을 덮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으로 부임하면서 지난번에 생각해서 두툼한 옷만 가지고 왔다가 4월에 부임하였는데 이 첫날 두툼한 폴라 옷에 이제 패딩 입고 출근하였는데 낮에 해가 나면서 사무실은 완전 찜통으로 변해가지고 폴라 옷을 벗을 수도 없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근무를 했던 그 우픈 기억도 납니다. 네. 물론 4월은 건기이기 때문에 건조해서 그늘은 시원한데 이곳에 있는 건물 대부분은 지붕이 양철 지붕인 경우가 많고 저희 사무실도 양철 지붕이라서 낮이 되면 뜨거운 해양의 열기로 사무실은 따뜻함 전에 덥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비쳐도 낮에 비가 오면 추웠고 아침에 비가 와서 추워도 낮에 해가 되면 더우므로 그 뭐 어떻게 옷을 절대로 어떻게 마음대로 입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추워도 폴라를 입지 못하시겠어요, 날씨가 막 이러면. 네. 예. 지금 소장님 말씀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듣다가 막 웃음도 나고 감탄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이 국제 전화로 통화하다 보니까 혹시 말씀하시는 걸 방해할까 봐 꾹꾹 참고 있습니다. 네. 지대가 높으면 1년 내내 무더위 없이 시원할 것 같은데요. 에티오피아는 지금 기후 위기 상황에 날씨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한국은 점점 아열대성 기후가 되나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예, 근데 저도 처음에 여기서 봤을 때 보니까 느껴진 게 있는 게 성경 말씀 보면은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글이 나옵니다. 처음에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른 비는 수확 후 땅을 쉬게 한 후에 이 비가 오기 전에 밭을 가고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비가 되겠고 이때 적은 비로도 충분히 씨가 자라게 된다가 우기를 맞이하면서 충분한 성장을 하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아주 일률적인 나가게 됐는데 그러나 파종 때 비가 오지 않은 뿌린 씨가 이제 싹이 나오지 뭐 다시 씨를 뿌려야만 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그 종자 비용이 2배가 되는 결과를 갖고 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작년 같은 경우 2월에 갑자기 비가 오면서 농부들은 씨를 뿌릴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땅을 적시게 되었습니다. 아직 밭을 가지 못한 상태에서 비를 맞으니까 땅이 물을 먹어서 기계가 아닌 손으로 밭을 가라는 농부들은 매우 힘든 작업을 했으며 제대로 밭을 갈지 못한 농부가는 소우기 때 비가 오지 않으니까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는 우기 때도 일정 시간 비가 오고 나면은 해가 나기 때문에 일조량에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우기 때도 하루 종일 구름이 가득해서 일조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수확량이 적은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도 갑자기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경우가 자주 있어 토양 숙성상 그 물이 잘 빠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감자나 양파 같은 뿌리 채소의 경우 생산물이 썩는 그 피해를 주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뭐 아주 옛날 얘기긴 하지만 에티오피아 하면은 식량난이 있었다 이런 기억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기후 속에서 그곳 식량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서 지금 현재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인제라라는 음식은 우리 밥과 같은데요. 이는 그 테프라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데 잔디씨보다 작기 때문에 수확 후 저장해서 40% 정도 유실된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수확과 보관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테프는 구황작물이기 때문에 건기에 잘 견디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곳 기후에 적합하다 할 수 있을 텐데요. 점차 기후 변화로 테프 공급이 부족하면서 인제라를 만드는 데 필요한 테프 가격이 상승했고 대용품으로 쌀가루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쌀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많은 쌀을 연접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곳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우리만큼이나 마늘, 양파, 고추를 먹습니다. 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습기가 가득한 토지에서 생산하다 보니 생산성 및 보관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돼가지고 예로 올해는 양파가 땅에 물기가 많아서 생산성이 낮아졌고 보관도 어려워 가격이 3배 이상 올라 현지 직원 하나가 생일 선물로 양파를 사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또 네. 소비가 많은 토마토는 지난해에는 폭우로 인한 토마토 밭이 물에 잠기기도 하였고 우박이 온 횟수가 많아지면서 입채소의 경우 상품성이 떨어지는 등 우리는 자연의 힘에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 실감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생일 선물로 양파를 달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저희도 한때 작년에 사과값이 하도 올라서 "선물 주려면 과일로 줘." 이런 농담도 있었어요. 에티오피아에서 네. 그럼 지금 소장님은 어떤 해법으로 식량 상황을 타개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뭐 저희가 자연을 바꾼다는 것은 뭐 불가능하고 자연에 순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농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무상지원한 간개수로 사업으로 물 공급이 개선된 지역에서 토양에 적합한 작물을 알려주고 땅의 영양분을 이곳 현실에 맞게 줄 수 있는 방법과 재배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물의 공급뿐 아니라 배수에도 관심을 가져서 뿌리채소의 생산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쌀의 급격한 생산 소비량 증가로 76%가 수입되는 상황에 의해서
에티오피아 정부가 추진하는 2030년까지 38만 5천 헥타르로 쌀 재배 면적을 증가하려는 정책에 부응해서 강우량이 증가하여 습지로 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기 중에 충분한 물을 가지고 건기가 시작하기 전에 수확을 할 수 있는 품종의 도입과 재배 기술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네, 그런 품종을 도입하고 재배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말씀 중에 우리나라가 관계 수로를 무상 지원했다는 말씀이 귀에 탁 들어오는데요. 네네. 그곳에서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성과도 컸을 테고 여러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 네, 저희는 코피아에서는 크게 관계수로 개발한다는 건 좀 아직 어렵긴 한데, 그거는 이제 저희 국가에서 직접 이 에티오피아 정부에다 지원했던 그런 사업이 네.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저희가 에피소드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성과나 에피소드라는 건 조금 생각하면은 제가 조금 어렵지만은 아마 모든 성과는 여태까지 전임 소장님 덕분에 새로운 품종이 등록이 되고 농가 소득이 증가한 사례가 다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실례로 저희들이 이제 여성 농가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직접 저희들 그 기술 지원으로 약간 농장으로 바뀌면서 모범 농가를 알려주고 에티오피아의 전직 총리들이 직접 방문하면서 하는 유명한 농가로 유명해졌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양파 종자를 저희들이 이제 생산해서 보급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젊은 농가 한 분이 그 종자를 생산해가지고 수익이 많아지면서 네. 그냥 허름한 옷차림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목에 금목걸이를 딱 끼고 선글라스를 끼고서 저희들한테 와서 자랑하더라고요. 네. 이러한 일이 전부 그 전임 소장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유, 소장님께서 겸손한 말씀으로 전임 소장님들 덕분이라고 하셨지만 2년 반 동안 하신 일이 또 많으셨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에티오피아도 우린 다 돈이 생기면 일단 금목걸이를 걸고 선글라스를 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네, 활동하시면서 어려움도 네,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네. 당연하지만 아마 네.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그 새로운 기술 도입에 대한 농가의 긍정적 공감을 얻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농가뿐 아니라 이거 연구진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주어도 듣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관습대로 다시 돌아가곤 합니다. 그 예로 작년에 한국에서 그 토마토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을 전수해 주셨는데 돌아가신 후에 보니까 또다시 똑같은 방법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래 네가 하는 방법하고 전문가 오셔서 가르쳐 주신 방법하고 비교하자 해서 강제로 시험을 해가지고선 성적이 좋은 걸 본 후에야 이제 재배 방식 바꾸는 경우를 본 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쉽게 따라오지 않을 때도 설득을 하면서 기다려주면서 함께 새로운 품종도 등록하고 농가 소득을 계속 증가시키셨던 건데요. 이건 정말 보통 사명감이 아니면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소장님께서 칭찬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저는 우선 그 사무실 직원들을 꼽아야겠죠. 아니, 그들에겐 칭찬이 아니라 고마운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의 네. 헌신과 노력으로 여태까지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네. 또 칭찬하고 싶은 분들 사무실 직원분들을 꼽으셨는데 또 가족분이나 친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같이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신청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처음으로 아프리카라는 대륙을 밟았을 때 그때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고생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묵묵히 지켜주었고 지금도 이것까지 따라와서 외로이 지금 나가지 못하니까 혼자 집순이로 좀 있는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 들면 꼭 한번 불러주겠다 약속했던 노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 민요로 알고 있는데 은발이라는 그 곡이 있는데 그 곡을 저 대신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낭만적입니다, 소장님. 네, 에티오피아에서 몸 건강히 사모님하고 같이 좋은 일 더 많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계신 네, 농민분들과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코피아 에티오피아 센터의 김종대 소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